자, 오늘 요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요 단원 좀 이제 심한 유형 좀 풀 건데, 제가 문제를 최대한 내신틱한 거 위주로 좀 뽑았어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중요한 거 좀 정리해야 되니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우선은, 요게 좀 번호가 좀, 죄송해요. 이게 제가 편집에 한계가 있어갖고, 1번부터 스타트가 아니고요. 157번부터 스타트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변환이 안 돼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먼저 157번은 너희들 내가 많이 했던 파트라서 요거 좀 스스로 한번 해보고, 오케이? 힌트는 그 안에 있는 F 해갖고요. 2분의 알파의 제곱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차식에 대한 두근 알파 베타니까 요 알파 대입한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을 요거 알파의 제곱은 하고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로 변환을 해서 정리해주면 얼추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바로 158번 봅니다. 158번은 별표 요거는 2개 정도만 치세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되게 내신틱한 문제인데, 좀 감각이 좀 필요해, 감각이. 한번 해볼게. 봐봐. 먼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이에요. 자, 이때, 요거 표현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거의 두근 있죠?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PQ랑 알파 베타예요. 자, 이 P랑 Q랑 알파랑 베타예요. 요 네 개의 숫자는요,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주시셔야 돼요. 얘가요, 50 이하입니다.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의 숫자들이 다, 미지수들이 다 50 이하인 자연수야. 오케이? 그랬을 때, 근데 결정적이야. 근데 이 조건만으로는 요구하는 것도 사실 막판에 보면 P랑 Q 구해갖고 더해주라는 거거든? 근데 요 조건 갖고는 안 되고, 더 밑에 내려가서 여기 줄 쳐야 돼요. 두 상수 알파 베타, 요 알파 베타 있죠? 요 알파 베타요. 요 알파 베타는 여기 줄 쳐. 알파 베타는 각각이야, 각각.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질 때예요. 다리 떨지 마요. 그랬을 때 P랑 Q를 구해갖고요. 더해주면 됩니다. P랑 Q를 더해주면 돼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피곤하면 괜찮아. 아니야, 진짜, 세연아, 진짜. 아니, 왜요? 바라봐도. 자, 볼게요. 자, 이 표현이 중요해. 알파 베타. 약수네요. 양의 약수 3개를 갖는데, 약수를, 그러니까 얘도 약수가 3개가 돼야 되고, 얘가 약수도 3개가 돼야 돼. 근데 이거, 우리 아마 너희들 이거 배웠을 거야. 어떤 숫자에 대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알지? 그치? 거기에서 잠깐만, 살짝만 좀 복습. 어떤 A의 약수의 개수요. 얘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A라는 숫자를요, 소인수분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만 하면 되죠.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소인수분의 한 놈에 대한 지수에다가 뭐 해줘요? 1을 더하고 1을 더해갖고 곱해주면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죠. 오케이?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 자, 이 알파, 베타 각각 모두 다 그 약수의 개수가 얘도 3개가 돼야 되고 얘도 3개가 돼야 돼. 근데 3개라는 얘기는 요 공식을 정확히 인식해야 돼. 그래야지 풀 수가 있어. 조금만 잘 생각해봐. 3개다?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어떤 친구 이런 것도 외우고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요. 약수의 개수가 3개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곱이 3이 되는 거죠. 개수가 3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곱이 3이 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어요? 1 곱하기 얼마? 3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약수의 개수는 이 식인데 이게 만일에 3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3이 되려면 1 곱하기 3밖에 없잖아. 그치? 야, 그러면 잠깐만. 1 곱하기 3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야. 야, 한 놈이 1이고요. 한 놈이 3이라는 얘기인데 한 놈은 0승이라는 거고 한 놈은 제곱이라는 거지.
약수의 개수가 그래서 3개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 그렇지,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알파랑 베타는 무슨 수? 완전 제곱수라는 거죠. 완전 제곱수. 오케이? 야, 그럼 잠깐만. 내가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이놈들이 될 수 있는 완전 제곱수들을 좀 나열을 해. 근데 서로 다릅니다. 다 서로 다른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근데 어차피 숫자 자체가 알파, 베타 모두요 5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완전 제곱수에서 그냥 나열을 해요. 그 중에서 만족하는 조건은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야, 그 완전 제곱수 기본적으로 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봐야 돼요.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6, 6에 36, 7, 7에 42까지니까 8, 8에 64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50 넘어가 버리지? 그럼 안 뭐요? 7, 7에 49요. 진짜. 자, 알겠죠? 좋겠다. 구구단 잘해서. 그래서 야, 요거보다는 하여튼 작지. 근데 잠깐만, 내가 요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안.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해놓을게요. 야, 그러면 잠깐만.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돼. 이놈들 각각이요. 결국 50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럼 이 애들 중에 어떤 놈은 1이고요, 어떤 놈은 2고. 아니, 우선 알파, 베타가요. 어떤 놈은 1이고, 어떤 놈은 뭐 4고요, 어떤 놈은 뭐 25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조건이. 요거까지는 이제 어떤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이고 또 하나가 뭐의 조건이냐? PQ에 대한 조건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3은 왜 3의 4제곱.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매끝는 데는 선수야, 선수. 선수. 근데 어떤 또 조건이 있지? 어떤 조건이 있어 또? 그렇지, 근각계수. 야, 무조건 두근에 대한 언급인 근각계수 쓰잖아, 그렇지? 야, 그러면 잠깐만. P라는 애는 사실은 뭐니? 두근의 합이지. A분의 마이너스 B가 P니까 마이너스 P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P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Q라는 애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런데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케이스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선택이 서로 다른 이 네 숫자 자체가 다 달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큰 거부터 생각을 해봐. 만일에 여기다 예. 이거 좀 써놓을게요. 예, 어떤 학생이 또 저 판단하는 학생이 있어갖고. 자, 뭐, 요 정도로 해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아주 큰 숫자부터 생각을 하자고. 알파가 만일에 49야. 그러면 베타는 요건 안 되지. 중복 선택은 안 돼요. 그럼 그럼 이거 봐봐. 얘는 49고 얘가 36. 그럼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선택됐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P가 문제가 되죠. 두 개 더하는 순간 벌써 얼마가 되니? 85 되지. 넘어가 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라도 뭐 곱하는 걸 볼 것도 없잖아. 겁나 커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P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알파랑 되게 좀 뭐랄까 이거 좀 센스 문제지. 그리고 P는 알파 더한 거,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Q는 알파 곱하기 베타예요. 모두 다 50보다 작은 애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야 이렇게 선택해서 또 안 됐잖아. 야, 그럼 좀 더 줄여서 막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야. 두 개 더 해도 벌써 50 넘어가지. 그렇잖아. 안 되잖아. 그렇지? 요렇게 더하면 또 어떻게 돼요? 요렇게 더하면. 그렇죠? 그렇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러면? 요거면. 더하면 되죠. 더하면 50보다는 작아. 근데 뭐가 문제야 또? 곱하면, 그치? 보기도 싫잖아. 숫자 크고, 그치? 또 요렇게 하면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럼 더하면 되죠. 곱해도 안 되죠. 오케이. 요렇게 더하면 되죠. 그치? 그리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되죠. 4, 9, 36. 이해가죠? 그러면 봐봐. 우선은 요거랑 요거로 봐서 뭐가 아무거나 상관없어. 순서는 어차피. 요거 2의 제곱, 요거 3의 제곱 요렇게. 오케이? 이해갔죠? 오케이?
근데 잠깐만 1은 되니 안 되니? 솔직히 1은 내가 지금 그냥 써놓긴 했는데 완전 제곱수라 써놓긴 했는데 1은 약수가 몇 개야?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안 돼. 이해가지? 벌써 이렇게 그냥 끝났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각각 이렇게 나왔고요. 요 두 놈 요거 더한 거죠. 요거 4고요. 9니까 더하면 13. 곱하면 4, 9, 36.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게 Q고요. 요게 P고요. 요게 알파 베타. 오케이? 그러니까 요 문제는 좀 약간 요거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개수가 3개라는 거 완전 제곱이라는 조건이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또 짜증나요. 이런 게 안 떠오르면. 이해가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159번 봅니다. 159번. 요거는 별표 2개 치셔야 돼요. 이 잘 보세요. 자, 우선은 2차 방정식인데, 자, 이거는 사실은 그 뭐냐면 근해 보호라는 그 유형의 문제야. 유명한데 얘가 좀 달라요. 오케이? 볼게. 2 곱하기 k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k 빼기 3 하고 x 빼기 2k 플러스 1은 0. 자, 이거 여기 줄 치셔야 됩니다. 두 실근의 보호가 다르고요. 이놈의 두 실근의 보호가 다르고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도록, 잠깐만 요거 내가 요렇게 쓸게. 그냥 양수인근이요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거죠. 숫자 자체가 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정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자, 정리 잠깐만 좀 할게요. 정리 잠깐만. 자, 요거 바로 근해보호죠. 사실은 우리 근해보호에서 판단하는 기준만 내가 얘기를 할게. 요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요거 기반으로다가 요런 문제들처럼 약간은 변형된 것들 해결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 어? 자, 잘 봐야 돼. 때린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게 뭐 두근이 둘 다 양수다, 둘 다 음수다, 부호가 반배다, 뭐 절대값,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크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판단하는 3가지 기준. 자, 뭐예요? 그 두 분의 합이 양수이다. 아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해부호 하면 딱 판단하는 3가지 기준, 공식. 방금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곱. 요걸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참 유념할 게 있어요. 이거 내신에서 자주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별식을 딱 처리했더니 막 4차 나와. 그럼 4차 부등식 되고, 근데 너희들은 4차 부등식 푼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4차 부등식 나오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에? 항상 성립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요거랑 요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잘 봐. 그러면 먼저 딱 보자마자 우선 잠깐만, 내가 요거 딱 보니까요. 요거 판별식부터, 두 실근의 보가 서로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보다는 크다 그랬거든. 잠깐만. 그러면 얘는요, 사실은 근의 부호에서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인데, 먼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음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으니, 여러분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0보다 뭐 하겠어?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두 실근이라 그랬으니 판별식 D는 0보다 뭐 하면 돼요? 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모두 다 만족하는 세 개에 대한 교집합 해주면 돼요. 공통범위.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도 먼저 해볼게요. 그냥. 오케이? 1번 하고요, 2번 하고요, 3번 하고 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판별식도 해보자. 자, 보니까요, 1차 계수가 2배수가 아니라서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8로 해버릴게. 그리고 k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얘는 뭐 해야 돼? 0보다는 커야 돼요. 잠깐만. 이거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도 돼요? 커야죠. 원래 두근하면요 등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같을 수는 없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냥 큽니다. 그런데 잠깐만 멈춰. 이것도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의도서 내가 얘기해 준 거야. 나중에 이런 거 보면요 풀이 같은 거 봐도요 이거 판별식 아예 쓰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봐라. 2차식이죠. 얘 전개하면 몇 차식 나와요? 3차식이지. 무조건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은. 너희들은 2차 부등식밖에 해결을 못 해요. 에?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했더니 막 3차, 4차 나와. 그러면 하지 마. 하면 안 돼. 에? 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만 판단하면 되겠네. 그치? 야, 먼저 바로 쓸게요. 우선 두 번째, 두근의 합 볼게요. 우선은 두근의 합에 대한, 근데 여기서도 잘 봐야 돼. 이것분의 이거지.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그러면 2, k 빼기 1의 제곱분의, 이것도 좀 너희들 이거 잘 봐야 돼. 3, k 빼기 3이에요. 두근의 합은요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커야 된다. 우선은 다 써놓고 얘기할게. 세 번째 두근의 곱이요. a분의 c지? a분의 c. 그래서 2 k 빼기 1의 제곱분의 c가 요거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또 뭐 해야 돼요? 0보다는 작아야죠.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 우선은 정수입니다. 오케이? 자, 또 신경 써야 되는 거. 보통 너희들이 이런 거 해보면 요 분모 부분에 이런 어떤 미지수 내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쉽게 나와. 근데 지금 요 뭐 좀 애매하죠? 똑같은 놈으로다가 애매하죠? 그쵸? 사실 최고차원 계수 이게 안 나옵니다, 보통은. 근데 내신에서 꼬아내려 이렇게 돼요, 보통. 그럼 잘 봐라. 근데 되게 쉬워요. 완전 제곱이지. 완전 제곱인데 K가 정수가 들어갈 거야. 그럼 이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떠거나 어떤 거야? 그렇지. 이 지금 노란색으로 분모 부분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0일 수 있죠? 그렇잖아. 얘도 역시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0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양수면요. 그냥 날려버려도 되지. 양변을 요거 분모로다가 똑같은 거 곱해도 상관없잖아. 부동호 안 바뀐단 말이야. 오케이? 만일 음수로 고정돼 있어도 부동호 바꿔버리면 되는 거. 근데 0이 문제지. 그래서 요 놈은요 어떻게 주냐면 딱 얘가 0 되는 거. 거기다 또 어떤 수학적으로 너희들이 정의가 안 돼 있어. 0분의 얼마는 수학에서 정의 못 내렸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우선 요 두 조건에서 바로 뭐는 안 돼? K는 뭐고는 되면 안 되는 거야. 1이 무조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1이 안 되니까 등호는 빠진 상황이고 양수로 봤으니까 얘는 양변을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없애요. 그리고 요거만 풀어주면 돼요. 그냥 끝난 거야. 얘 그냥 마이너스 했더니 요로 마이너스 양변 우선 요렇게 정리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되냐? 3k 빼기 3이 0보다는 작다. 넘어가고요. K는 그래서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 뭐야, 왜 3이야? 굳이. 예, 3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역시 마찬가지야. 요것도 그대로 요거만 정리하면 돼.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그냥 작다. 요거 넘어가면서 이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K는 이번에 뭐보다는 크다? 2분의 1보다는 크다. 오케이? 얘랑 공통범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2분의 1보다는 크고 K는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 근데 여기서 요 범위인데 요구하는 건 정수 K의 개수 아니야. 요 범위 안에 허락하는 것은 1과 2만 있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 1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선생님 봐봐. 얘가 아마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냐?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맨 첫째 줄 첫 번째 라인에. 그러니까 얘가 K가 1이 되면요. 요거 없어지니까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도 K는 1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개다 그래서 정수는 한 개다 해주면 됩니다. 예. 근해부호 문제 잘 나와요. 잘 봐요. 자, 요거 절대값 부분도 있지만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100, 그 다음 160번 볼게요. 잠깐만.
내가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 그랬죠? 자, 모든 걸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뭘 정리할 거냐? 자, 우리 오늘 결석한 친구들 말고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외웁니다. 걔는 왜 안 해요? 네? 싹 다 외우세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할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알려준 게 아마 딱 하나만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시험에 꼭 나오거든. 예, 뭐였냐면 우선은 요렇게 절대값 그래프 빨리 처리하는 거 알려줬죠? 요거는 이거 첫 번째 거는 쓰기만 할게. 첫 번째 거 내가 많이 했어. 아마 우리 지휘 학생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통으로 절대값 돼 있는 거예요. X축 아래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어 올리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요거 말고 나머지를 내가 그 중에 하나는 했고 아마 나머지 다 안 했을 거야. 응? 자, 내가 나머지를 오늘은 다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Y는 해갖고요. F 해갖고요. 이거 한국 같냐 왜? 너희 아닌가? 대수 파트였구나. 이번에는요. 요 순수한 X의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X마다 절대값. 그게 이거야. 이 문제야 지금. 오케이? 요것도 빨리 그려야 돼요. 우리 이거 하려는 이유는 빨리 그리는 게 목적입니다. 원래는 절대값이 있는 놈에 대해서 0되는 X값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식을 찾아서 그려주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면 빨리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해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값 없는 fx를 기준으로다가 fx를 기준으로. 자, x의 절대값 있지. 좀 반대야. 그 뭐냐면 y축 기준으로 수학에서 항상 기준 얘기하거나 뭐 양의 방향 얘기하면요. 만약에 y축 기준이면 오른쪽이겠어 왼쪽이겠어 느낌상. 오른쪽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x축 기준으로다가 기준해서 뭐 양의 방향에서 하면 당연히 위쪽이 기준이 된다. 요거는 모든 거에 통용되니까 그냥 본쪽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냐? y축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 있어요. 이 그래프를 y축 뭐 해주는 거냐면 대칭 복사하는 거예요. 대칭 복사요. 그러니까 왼쪽은 그러면 사라져 아예. 그러니까 오른쪽만 그려놓고 그거를 이렇게 복사해 주면 됩니다. 대칭 복사. 오케이? 알았어. 어떤 fx 그래프가 그냥 내가 극단적으로 그릴게. 어떤 그래프가 뭐 요런 그래프래 막. 그냥 대충 그린다. 막 그리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뭐 요렇게 가는 그래프래요. 요렇게.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이걸 지워요. 왼쪽은. 그리고 이걸 그대로 대칭 복사해 주는 거야. 그럼 이런 날개 모양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번째는 안 나와. 네 번째는 옛날에 막 90년대 후반에 막 내신에서 엄청 잘 냈는데 요즘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도 알려줄 거니까. 근데 1번, 2번, 3번, 2번, 3번 꼭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1번은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y는 해갖고 fx인데 이번에는 어디의 절대값이냐면 순수한 y의 절대값이야. 야, 느낌이야. 이거랑 딱 반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도 좀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때는 절대값 없는 y는 fx를 기준으로. 자, 아까 y축 기준이었죠? x의 절대값 있을 때 이번엔 반대야. x축 기준으로 어디 그래프를? 위쪽 그래프를 오케이? x축 대칭 뭐 해준다? 복사해준 됩니다. 복사. 이거 복사가 중요합니다. 대칭 복사예요. 복사. 내가 요거 그림은 안 그려도 좋아. 자, 한번 내가 살짝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fx가 이런 그래프야. 이렇게 되는 그래프래요. 오케이? 근데 얘가요, 만약 이게 그냥 절대값 없는 fx예요. 근데 만약에 y의 절대값 하잖아? 그러면 x축 위쪽 그래프를, 그럼 아래쪽은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위쪽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뭐 해주라고요? 대칭 복사.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됩니다. 오케이? 빨리빨리 그리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안 나올 것은 무지하게 크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자, y는 f하고요, x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x랑 순수한 y의 모두 다 절대값. 이렇게도 나와요. 야, 얘는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 봐, 얘는 좀 달라요. 기존에 한 거랑.
뭐냐면 기존의 y는 fx를 일사분면의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 대칭, 복사해주면 됩니다. x축, y축, 원점, 대칭, 복사요. 자, 옛날에 이 그림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진짜 오래됐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내 대표를 한번 볼게요. 어떤 이게 fx가 이 직선이야. 보통 이거 직선이 잘 나오고. 그러면 이 직선에서 일사분면만 그래요. 그래갖고 얘를요 x축 대칭 복사, y축 대칭 복사, 그리고 원점 대칭 복사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을 보통 이런 거 나오냐면 이게 마름모 꼴이에요. 마름모. 오케이? 여기 마름모가 뭐예요? 네 변의 길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마름모 도형 이용해갖고 막 이것저것 뭐 별별 짓거리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얘는 잘 안 나와요. 근데 1번, 2번, 1번은 100% 나오고 2번, 3번까지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문제 바로 볼게. 자, 그러면 160번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2개 쳤죠? 자, 우선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우선 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봐봐. x의 제곱하고요 빼기 2 절대값 x 하고요 빼기 1. 자, 이거에 대해서 함수 y는 자 마이너스 하고요 요게 fx의 전체 제곱 하고요 플러스 4fx 하고요 플러스 8. 자, 요 식이요 x는 조금 어렵다. a 또는 x는 b에서 이때 최대값 c를 갖는다. 그랬을 때 a도 구하고 b 2배 한 것도 구하고 c를 구해서 더해주래요. 단 조건이 있네요. a보다는 b가 크다. 오케이? 잘 봐야 돼. 이 문제는 너희들이 이거를 그리지 못하면 전혀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맞췄다고 해도 틀려요. 잘 봐. 먼저 근데 선생님 이거는 여기만 절대값인데 아니야. 이게 제곱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임의로 붙여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바로 요 놈이 바로 몇 번 케이스 저거 2번 절대값 그래프 빨리 그리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러면 요거 그리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놈이 필요하냐? 식이 그냥 절대값 없는 놈 먼저 살짝만 이렇게 x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절대값 그냥 없는 걸 먼저 그려. 그리고 지우고 이렇게 복사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봤더니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럼 무조건 표준형. x 빼기 1의 제곱이고 빼기 2죠. 오케이? 자, 요 정도로만 해놓고 그래프를 좀 추론해 볼게. 자, 이 그래프는 결과만 그리세요. 내가 점선으로 좀 할게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냐면요. 잠깐만요. 꼭지점의 좌표가 1,-2지. 오케이? 한 1,-2 요쯤 잡을게요. 그러면 또 최고점 양수가 아래로 보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렇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절편을 찝어주면 참 좋아요. x에다 0 넣으면 -1이지. 여기가 -1이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어느 부분만 그린다고? 이 침묵 어쩔 어느 부분만 그린다고? 그냥 오늘은 저 혼자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잘 보세요. 째려봐요. 뭐요? 바라본 거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제 눈이 그렇게 생긴 거 어떡합니까? 요거죠 지금. fx를 뭐 기준? y축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그러니까 왼쪽은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은 내가 진하게 그려놓을게. 아, 좋다. 얘를 y축 무슨 복사? 대칭 복사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시끄러워요. 비웃지 말라. 아우, 진짜 얄미워 죽겠다. 아, 좀 에바다. 얘가 봐봐, 요 높이가 같아. 요 정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 -1 되겠죠, 이렇게. 너무 좋아. 정신 차리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아, 이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바로 fx. 오케이. 가연이 대하듯 대해드릴까요? 네. 자, 이게 fx입니다. 아, 그러면 잠깐.
얘가요, 그러면 맞아. 요런 게 사실은 깊은 의미로는 합성되어 있는 함수인데, 명심해야 돼. 너희들 아마 2학년 넘어가서도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뭔가 식이 합성되어 있잖아? 99%의 문제는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해결하는 건 그 정신 문제 있는 아이예요. 안 되고요. 뭐냐, fx라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요때 이게 fx를 또 제곱했지. 그러니까 요때는 fx라는 것을 우선은 선생님이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요건 t에 대한 2차 식이 될 뿐이에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돼요. 그런데 요 그래프 잘 보니까 이거를 내가 t로 놓은 거죠. 이런 작업 잘 보셔야 돼. 그러면 봐봐.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인데, 이 식이 이건데, 이놈에 대한 최대값 요구하면요. 뭐가 존재하냐? 뭐 정역이나 뭐 등장해야 되는데, 이게 정역이 있어요. fx라는 거는요. 그래프가 가만히 모양이 이렇게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높낮이를 보세요. 제일 낮은 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따라서 이 fx는 뭐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 뭐하거나 뭐한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죠. 이 범위 안에서의 이 식에 대한 무슨 값? 최대값을 요구하는 거야. 선생님 최고점 음수니까 최대값 꼭지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범위 고려해서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자 해보자 먼저. 그럼 요거 우선 요것도 식을 한 번 더 표준할게요. t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4t니까요. 요거 그냥 2로 해주고요. 제곱해주고 이거 제곱한 거 빼야 되는데 빼기 있으니까 플러스 4 되면서 이거니까 12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쵸? 야 그럼 요 그래프는요. 요놈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요 한 번 더 그립니다. 예, 요렇게 2,12지. 얘가요 꼭지점에 여기 중요한 거 t축이고 요거 그냥 y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12예요. 집중해서 잘 봅니다. 최고점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요.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t에 대한 정역 범위가 얼마부터 큰 거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거나 같은 거를 색칠해보면 요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맞네. 최대값 꼭지점입니다. 이해가죠? 따라서 최대값 C는 나왔어. 얘는 그냥 치환한 거 그냥 고려하지 말고 바로 그냥 12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집중. A와 B를 구해야 돼. 최대값이 될 때 그때 X 좌표를 구해야 돼. 야 그러면 봐봐. 이게 최대값 될 때 그럼 2지. 그렇잖아. 근데 하나네? 근데 두 개라 그랬는데? 맞아 틀려? 좋아. 왜 틀려? 영지야. 2잖아. 끝내야지 이제. 다들 뭐 오늘 체육했어? 자 볼게요. 얘들아 진짜 잘 봐야 돼. 이게 고1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접하면서 자꾸 느껴야 돼. 고1 때 가서 해봤자 뭐 효과 있냐? 알 수도 없죠. 틀렸다고. 야 뭐냐? 지금 말하는 그럼 2가 저기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니? t가 2지. t가 2일 때 최대값 10이야. 최대값은 그냥 끝내면 돼요. 왜냐 y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근데 이때는요 뭐냐? x에 대해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t가 2일 때 최대라고요. t는 누구니? t는 ft잖아. fx잖아. 그러니까 뭐냐? fx가 뭐일 때 2가 될 때 그때 x를 구해줘야 된다. 그때 x가 한 놈이 a고 한 놈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건 또 다시 한 단계 뭘 봐야 돼? 이 그래프 봐야 돼. 원래 함수 fx. fx랑 상수가 y는 2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봐요. 이 그래프에서 상수함수 y는 2, 얘가 얘 x축이잖아. 2는 한 요쯤 되겠네. 나도 정확히 몰라요. 요점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바로 얘가 뭐야? 얘가 y는 2입니다. 그랬을 때 잠깐만. 아마 여기서 요때 이 x가 a, b거든요. b가 더 크다 그랬으니 요 왼쪽에 있는 거를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대응되는 걸 요걸 b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해가죠? 야 그러면 봐봐. 또 중요한 게 있다. 또 중요한 거. 오케이? 야 요거랑 요거를 구해야 된다고.
그럼 뭐야? 요때 좌표 구해야 되고 요때 좌표 구해갖고 요 두 놈을 뭐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또 문제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이거 귀찮게 하려고. 오케이? 야, 그러면 야, 요거랑 요거 구하려면요. 사실은 만일에 이게 2가 없잖아? 그럼 엄청 편해. 지금 이거 Y축에 대한 대칭 구조지, 같은 높이로 딱 대응되면, 요렇게 대응되면요. 이건 2차 함수는 아니에요. 요렇게 꼬아진 거예요. 그럼 요 축으로부터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이 같거든. 쉽게 얘기하면 얘가 5면요. 얘는 무슨 5야? 마이너스 5라고요. 두 개 더해버리면 끝나요. 0. 오케이?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내서 일부러 2로 했다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거 그냥 구해야 돼. 구해야 된다고. 오케이? 좌표를 구해야 돼. B와 A 좌표를 구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만일에 머리를 쓴다면 요 놈은 사실은 잠깐만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B 이렇게 볼 수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두 놈 A와 B를 더한 거는 바로 얼마가 돼버려요? 0 되겠지? 이거랑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오면 마이너스 5니까요. 근데 요 한 놈만 더 구하면 되는데 B라는 놈은 요 그래프와의 교점이잖아. 그치? 그럼 요 그래프는 누구냐? 잠깐만 잘 들어. 이 그래프는 이 놈이지? 에? 요 x에다 마이너스 안 붙인 요 놈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놈, 요식이 뭐가 될 때, 2가 될 때, 이거 는 2 이렇게 해갖고 요때 x를 구해줘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깊이 얘기 좀 요렇게 했을 때 여기랑 요 나오는 값이 여기도 나와요. 근데 양수로 b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요거 이렇게 넘겨갖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0이니까요.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사실은 여기는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구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자, 어디 갔어? 요거에서 요 식의 연산에서는 그냥 B 하나만 쓰면 됩니다. B 얼마? 그래서 3. 오케이? 그래서 요거 3 더하기 C는 10이 나왔죠? 두 개 더해서 얼마? 15 해주면 돼요.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약간씩 변형해서 엄청 잘 나와요. 예? 자, 볼게요. 161번 봅니다. 자, 이거 별 하나만 좀 치는데 좀 요거는 그냥 잘 들어놓고 한번 잘 봐놓으세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아마 이런 거 배울 때 그냥 슬쩍하고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꼼꼼하게 가봤자 큰 뭐랄까 이게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건 적어. 근데 요거는 충분히 잘 봐야 돼. 우선 잘 봐서 양수 K입니다. 양수 K.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 요거 하면서 내용을 그냥 슬쩍 얘기하고 넘어갔던 파트가 있어요. 자, 여기 요 2차 방정식인데요. 얘가 좀 독특해요. KI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I 빼기 9 곱하기 X. 14 마이너스 6I는 0. 오케이. 자, 여기 줄 쳐야 돼요. 이 2차 방정식이요. 한 개의 실근.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근만 생각하는데 이게 실근이 중요해요. 한 개의 실근 알파랑 한 개의 허근 베타를 갖는데요. 오케이? 그랬을 때 실근 알파에서 허근 베타를 뺀 값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생각해 줘야 돼. 선생님. 너희들 그거 잘 봐봐. 우리 그 전에 정리된 거 보면요.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무슨 근이 존재하냐면 켤레근이라 그러거든. 그렇잖아. 만일에 이건 쓰지 마요. 어떤 하나의 근이 예를 드는 거야.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지. 근데 또 이게 허근일 경우에도 1 플러스 i야. 그럼 또 하나가 1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실근 한 개, 허근 한 개 이렇게는 못 나와야 돼. 오케이? 그렇잖아. 왜 이런 일이 발생해? 근의 공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때 무리수든 여기 켤레근이 존재하려면요. 그때 요 개수들 있죠. 개수가 무슨 수일 때만 되냐면 유리수일 때만 돼요. 유리수. 오케이? 원래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 근데 그걸 꼼꼼히 안 해. 왜냐면 어차피 나와봤자 맨날 켤레근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요런 식으로 요 개수가 무리수나 허수일 때 있지. 이때는 근이 한 놈은 실근, 한 놈은 허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죠? 그것들 좀 받아들여줘야 돼. 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또 시험이 잘 안 냈고 내가 많이 정리 깐깐하게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요 K가 결정이 됐어. 그럼 아마 그거 해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K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때 요 개수가 허수나 무리수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 항만
최고창만 유리화를 처리해 놓고 얘를 X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거의 X자 인수분해도 돼.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근해 공식 때려 넣어갖고 그냥 구하면 돼. 오케이? 자, 먼저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건 우선 누구부터 봐야 되냐면 실근과 허근이 둘 다 실제 구할 겁니다. 자, 우선은 근데 실근을 보셔야 돼요. 실근. 알파는 실근이야. 오케이? 야, 그러면 좀 이거 웃긴 얘기인데 근이니까 먼저 대입합니다. 근데 이 알파가 실근이라는 걸 인식하고 봐야 돼요. 자, 그럼 뭐 넣어볼게요. 그냥 넣어보면 k 곱하기 i 플러스 1 그냥 알파의 제곱. 그 다음 항도요. 문자 바꿔치기 같지만 그래도 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4 빼기 6i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알파는 뭐다? 실근이다. 오케이? 잠깐만 k는 뭘까? k도 아마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양수지. k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k랑 알파는 다 실수인 범주 안에서 i가 등장해 있지. 그럼 얘가 0 되려면요 어떤 구조로 가져오면 돼? i가 없는 애들, i가 있는 애들 요렇게 놓고 복소수의 상등 있잖아.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요거 만족시키면 돼요. 복수에서 상등. 그걸 통해서 아마 K랑 알파를 구할 거야. 그러면 먼저 요거 좀 정리한 상황에서 i가 없는 애들부터 쓸게. 그러면 여기서 알파의 제곱 있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9 알파 있네요. 여기서는 플러스 14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i가 있는 애들은요. K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리고 빼기 6하고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복소수의 상등으로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 딱 보이죠? 딱 보이죠? 여기서 바로 알파가 좀 나오죠. 오케이? 요거 보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14는 0이니까 7이 14잖아.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따라서 알파라는 놈이 두 놈이 나와요. 2일 수도 있고요. 알파가 7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요. 2를 넣으면요. 무조건 0 되고요. 아니, 어차피 0 되니까 7도 0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0이 좀 돼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우선 알파가 2일 때 한번 볼게요. 오케이? 2 넣어보니까요. 뭐냐? 4K. 이거 0일 때입니다. 그 마이너스 2 빼기 6은 0이요. 그럼 야, 얘가 0 되는 거 요거 넘기니까 K는 얼마? 2가 되죠. 오케이? 지금 이 얘기는 알파가 2일 때 K가 2라는 거야. 알파 7일 때로 확인할게. 사실 이거가 답인데 알파 때 7 넣어요. 7, 7, 49K. 7 넣으니까 마이너스 7. 그리고 빼기 6은 0이요. 오케이? 그랬더니 요거 넘어가지고 K라는 애는 49분의 요거 두 개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냐? 13 이렇게 되니? 오케이? 왜요? 뭐 산수 틀렸어요? 아, 예, 고마워요. 자,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요, 또. 요거, 뭐야, 이거? 둘 다 양수인데? 그럼 요거랑 요거. 누가 맞을까? 지금 객관식이니까 슬쩍 보고 초기 발동을 하면서 쉬운 걸로 가겠죠? 그죠? 근데 왜 얘는 안 될까? 아니, 답은 이거야. 맞아. 알파가 2고요. 실근은 2고요. 허근은 요거, 하여튼, 요 K에다 2 넣어갖고 정리해줘야 돼요. 왜 얘는 안 될까? 세연아, 왜 얘는 안 될까? 왜 얘는 안 될까? 오늘 요거 알아낼 때까지 오늘 안 끝내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져서? 어? 뭐라고? 뭐라고? 아이가 없어져서. 아이가 둘 다 없어져. 예, 둘 다 없어지죠. 혁신적이야. 이거 지금.
여기다 찔러고 이거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00 되는 걸 찾은 거니까요. 역시 왜 안 될까? 숫자가 너무 세. 자, 요거요. 요 왜 안 돼요? 제가 실수했네요. 네? 뿔었습니다. 요거라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거 빼기예요. 음수라서 안 돼요. 오케이. 하여튼 많이 실수. 자, 요거가 성립하니까 잠깐만. 자, 이제는 그러면 야, 요거 얘 베타도 구해야 되죠. 베타. 오케이? 야, 그럼 베타는 잠깐 K를 우선 넣고요. 뭐 알파는 지금 실근 하나 구한 거니까. 근데 잠깐만 봐봐요. 이거 만일에 우선 식 좀 완성하고 얘기할게. 조식을 좀 완성. K가 2니까요. 얘가 2i 플러스 1 x의 제곱.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i 빼기 9x 그리고 나서 14 빼기 6i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러면 요때 한 실근은 2고요. 또 하나의 근은 얘가 허근인데. 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요것도 이제 구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알파, 베타 다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구하려면 아까 내가 말한 방법대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유리화를 처리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봐. 2i 빼기 1을 곱해주는 거야. 근데 요거는 요렇게 분배해서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어떻겠죠?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명심할 게 있어요. 뭘 명심하냐? 이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일수의 관계라는 애는요,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무조건 절대적으로 다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공식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딱 보자마자 바로 근각일수 관계 그냥 가세요. 엄청 쉬워요. 왜냐? 뭐 두근의 곱이나 두근의 합 둘 중 뭘 써도 돼요. 근데 나는 살짝 보니까 그냥 두근의 합을 쓸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2i 플러스 1분의 i 빼기 9. 오케이. 거기다가 알파는 2니까요. 오케이. 2를 요로 넘겨갖고 요것도 유리화해서 베타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명심하셔야 돼. 근각일수 관계는 모든 거에 있어서 다 성립한다. 그래서 베타는 잠깐만 요거 좀 귀찮긴 한데요. 요거 위로 올려놓고요. 유리화 좀 할게. 그러면 요거 분모 분자에다가 2i 빼기 1을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요 또 합차 정리해주니까 앞에 거의 제곱인데 i 때문에 플러스 되겠지. 그래서 분모 5가 되죠. 분자는 그러면 9 빼기 i. 이거 좀 귀찮지만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얘는 또 조금 그냥 다 전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2 넘겨서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5분의 자, 요거 그냥 순차적으로 하세요. 아니 그냥 할까 좀 암산으로. 요거 빼기 9죠. 요거 했더니요 얼마예요? 2죠. 9 더하기 2 하니까 얼마예요? 자, 요거 하니까 18이죠. 요거 하니까 1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18 더하기 1 못해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잠깐만 통분해버릴까? 빼기 10 합시다. 오케이, 그랬더니 5분의 1 플러스 19i요. 오케이, 얘가 베타.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알파에서 베타를 빼래요. 여기에서 요거를 2에서 요거를 빼래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 존나 간단한데? 어디서 뭐 틀렸는데요? K2 맞죠? 빨리 찾아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부모가 저거 끄고. 부모가 마이너스 5야. 분모가 마이너스. 아니, 근데 그건 별로 안 준. 뭐가 틀렸어? 이 i 플러스. 맞지? 마이너스. 왜 그거 크네? 마이너스 5네. 그쵸. 그래도 여기 좀 마이너스 9 그리고
아, 뭐야? 왜 11이야? 내가 마이너스 9. 그치? 네. 플러스 2지. 얼마야? 만 오케이. 그리고 18, 19. 맞지? 네. 17. 아이고. 마이너스.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통분. 자, 163번 봅니다. 160은 우리 자이에서 했어요, 그때. 자, 보면요. 야, 요거는 잠깐만. 요것도 별표, 요거는 3개 치세요, 요거. 3개예요. 예. 잘 보셔야 돼요. 163번. 시험에 나와요. 그따위로 얘기하면 제가 당신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자, 2차 함수 fx예요. 2차. 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여기 줄 쫙 쳐야 돼.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래요.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이렇게만 할게. 거리가 a.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fx랑 직선, 이번에는 y는 2랑 서로 다른 교점에서의 또 역시 거리가 a 플러스 4야. 하나 더 있어. 똑같은 fx랑 이번에는 뭐요? y는 6이랑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a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y는 fx랑 y는 어떤 미지수 m이라는 상수함수랑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 줄쳐놔. 근데 이거 되게 표현이 쉬워. 한 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선 쳐놔요. 만날 때 그때 m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잘 봐. 이 이참수에 대한 식이나 뭐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케이? 그래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하여튼 이거랑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에 내가 생략해놨어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a라고 했는데, 야, 그럼 봐봐. 이거 또 괜히 또 이상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fx가 정확히 어떤 그래프인지 난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하여튼 두 점 만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x축만 그려놓고 2차 함수가 또 최고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로 나와 있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놓을게요. 그냥 우선은 뭐 요렇게 된다고. 근데 양수 음수도 다 판단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선 요렇게만 해놓을게. 그 이유가 좀 있어. 자, 얘를 fx로 합시다. 예. 그러면 먼저 요때 여기 만나는 요 점을 알파라고 잡고 요 점을 베타라고 잡자. 오케이? 그럼 자, 요 얘기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요게 a입니다. a. 이 간격의 크기가 a예요. 간격의 크기가 a야. 자, 그런데 봐봐. 얘가 x축이잖아. y축은 몰라 나도.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y는 2. 상수함수죠. y는 2니까 x축보다는 위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한 요쯤 볼게요. 그냥 요렇게 해갖고 여기가 y는 2야. 그랬을 때 또 만나는 교점 있지? 요 교점이 여기고요.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 간격의 크기가 이번에는 뭐예요? a 플러스 4예요. 잘 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야. a 플러스 4야. 근데 이게 우리 2차 함수 얘기 나오면 내가 엄청 약간의 어려운 문제일수록 무조건 뭐 써야 돼? 대칭축 사용하거든? 2차 함수 대칭축 여기 가운데 딱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잠깐만. 축으로부터 여기랑 간격 같겠지. 축으로부터 여기랑 파란색 요 간격도 같겠지. 근데 그림은 진짜 잘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럼 여기가 2분의 A고 여기도 2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것도 이렇게 잘랐을 때 2분의 A 더하기 2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봐. 그럼 요 간격이 A잖아. 그만큼 A지. 그럼 A 플러스 4지. 아, 그럼 요 옆에 있는 거 더해서 얼마? 4. 근데 또 요거랑 요 간격의 크기도 얼마? 같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요 간격 봐봐. 미세한 요 간격이 얼마 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2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듣고 있어요?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럼 재밌다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정보 같은데 이게 바로 뭐냐? 이 간격이 2라는 것은
이 지점에 대한 함수의 값인데 그때 x좌표는 뭐라는 거야? 베타에다가 이만큼 더 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 거야? 베타 플러스 2 된 겁니다. x좌표가. 오케이? 자, 더 올려. y는 6이야, y는 6. 얘가 2였으니까 더 올려서 요점 잡자고. y는 6. 오케이? 야, 그러면 요 간격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가 a 플러스 8인 거야. 요 간격의 크기가 a 플러스 8. 야, 그럼 요게 a 플러스 8이면요, 또 방금 했던 것처럼 해. 상관없어. 이거를 여기를 쭉 계속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도 돼요. 오케이? 근데 좀 그림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올릴게요. 수직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릴게요. 있어 보이게.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이 간격이 a 플러스 4였지. 그럼 똑같은 간격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요 간격도 a 플러스 4지. a 플러스 4 빼니까 얼마니? 4지. 4니까 또 다시 요만큼, 여기 조그만 요 간격도 얼마? 2지. 여기도 2지. 그치? 이해가지? 그럼 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 여기가 봐봐. 요 베타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요 교점 여기 있지. 요 좌표의 x좌표는 뭐가 되니? 베타에서 얼마큼 더? 그렇지. 베타 플러스 4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잘 봐. 우선은 조건이 지금 이것들 통해서요. 어떤 게 나오냐면 fx식을 먼저 잠깐만 얘랑 놓고 최고차는 이게 요 a를 여기서 써버려 갖고 a는 좀 생략 다른 문제로 쓸게요. 최고차 fx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k 하고요. 요거가 우선 x축과의 교점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오케이? 야, 그런데 조건이 뭐랑 뭐가 있는 거냐면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쪽은 똑같이 해봤자 별 의미 없어요. 왼쪽은 그냥 양수 쪽만 합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이요 바로 뭐야? F라는 식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베타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오케이? 그놈의 함수값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조건 하나. 또 하나 여기다 넣었을 때지. F라는 식에다 뭐야? 베타 플러스 4를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은 얼마? 6이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요? 듣고 있죠? 그래서 그냥 넣습니다. 우선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하나, 오케이. 그랬더니요. 야, 우선은 잠깐만. 여기다 넣으려고. 자, 요거부터 써볼게요. 요거부터. 오케이? 그래서 얘는요. 약간 2라고 할게. 2는. 여기다 x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죠. 그러면 k하고요. 베타 마이너스, 조금만 이쁘게 써볼게. 알파를 먼저 쓰고 2를 쓰자. 그리고 베타 플러스 2니까요. 여기 빼기 베타니까 2가 돼버리겠지. 그렇지? 조건 하나. 또 요 조건을 또 여기다 밑으로 쓸게요. 그럼 6은요. 또 k 하고요. 요 식에다 그대로 x에다가 베타 플러스 4를 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다 했더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여기도 또 베타 플러스 4를 넣었더니 베타 상쇄되면서 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첫 번째가 요렇게 약분이 좀 되고요. 예, 여기는 바로 1. 여기도 약분이 좀 되겠죠. 완벽히는 되지 않네요. 3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죠? 우리 세연이 하품하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요거 연립을 하면 되는데 잠깐만 하나 더. 막 뭐 보이지 막. 맨 처음에 A라는 놈은요 뭐니? 베타를 내가 큰 좌표로 잡은 거야, 그치?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예요? A죠.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A로 쓰는 거예요. A로. 오케이? 요거 좀 뭐 지우고 막 이게 더러워갖고 내가 좀 깔끔하게 쓸게. 그러면 K 곱하기 A 플러스 2는 얼마? 1. 또 하나가 요거 K 곱하기 A 플러스 4 요거 2K 얘가 얼마? 3. 오케이? 두 놈을 어떻게 하면 A가 바로 나와버린다? 이거 방법은 상관없어. 이거 그냥 억지로 해도 돼. 우리 연립하듯이 억지로 해도 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바로 나와버린다? 뭐가 나오냐면요. A가 바로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건 센스.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나눠버리세요. 그쵸? 그럼 여기 K 없어지면 여기 이렇게 A 대한 식, 부수식 하나 나오잖아. 그치? 듣고 있어? 그랬더니 여기 2분의 1, A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2 되지. 이거 3분의 1. 얘는 K는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요로 곱하고 얘는 졸로 곱해요. 그랬더니 3A 플러스 6.
2a 플러스 8. 요거 여기로 가고 얘가 저기로 가요. 그러면 a는 얼마? 2. 이렇게. 오케이? a 나왔죠? a가 나왔으면요 당연히 k도 구할 수 있죠. 어디가 제일 만만해? 여기 넣자 그냥. 오케이? 여기다 넣었더니 k는 얼마? 4분의 1. 오케이? 이해 갔죠? 이렇게 a 요런 게 나왔어요. 야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알파 베타를 바로 지금 다이렉트로 구하지는 않을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이런 형태가 됐어. 이런 형태로다가 요거 y는 fx랑 y는 m 있지.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야 그러면 상수함수인 y는 m이 뭔지 나 몰라. 그렇잖아. m이 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몰라. 근데 교점이 하나만 돼. 하나만 되면 어디밖에 없어. 어떻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 상수함수랑. 안 돼. 세연아 안 돼. 아니 존나 쉬워. 2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요거가 한 점에서 만나. 한 점. 그렇지 접하는 거지. 근데 접하는 게 뭐? 꼭지점을 딱 접하면 되지. 이게 m이 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be careful 해야 돼요. 그럼 이때가 바로 m이야. 그럼 이때는 뭘 얘기하니? 2차 함수에 뭐예요? 꼭지점에 무슨 좌표예요? y좌표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야 그러면 a랑 k를 구한 상태로다가 잠깐만 식 살짝만 좀 정리해 놓으면 fx는 이렇게 되죠. k는 4분의 1이고 x-알파, x-베타. 오케이? 근데 잠깐만 이게 꼭지점에 대한 여기 y좌표인데 꼭지점에 대한 y좌표로 하려고 살짝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은근히 조금 쉽다? 왜 쉬워? 꼭지점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 뭐니 이거?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점에 대한 x좌표야? 자, 이 점과 이 점에 이거 y좌표가 있는데 이것도 요거에서 또 이것도 막 그렇지. 막 풀어 헤쳐갖고 막 뭐 표준형하고 하면 너무 길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점과 이 점에 여기 x가 얼마일 때가 여기 딱 함수값이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지. 그치? 따라서 이 fx식에다가 m이라는 값은 오케이? 중점일 때 함수값 아니야. 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꼭지점의 y좌표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또 m의 값이 되고요. 그래서 4분의 1이고요.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었더니 좀 웃겨.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인데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쓰면 되니?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또 요 x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넣어주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요건 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요거 조금 요로 갈게요. 잘 안 보이니까. 요거에서 얼마니? 16분인데 마이너스도 여기서 뽑아갈게 그냥.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지. 오케이?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까 구해놨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였어요? A죠? 아까 A 구해놨죠? A 얼마였어요? 2죠. 오케이. 끝난 거예요. 여기다 2만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얼마?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오케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